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 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네, 오늘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12회차입니다. 오늘의 내용의 제목은 애니어그램 다시 보기. 와, 드디어 애니어그램에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그 성격 심리학에 대한 기나긴 이제 그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다시 이제 애니어그램을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구성을 할까? 왜냐하면 시즌 1에서 이미 쭉 다룰 건 사실 다 다뤘어요. 네. 그리고 이게 시청자분들도 사실은 시즌 1 때부터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한 얘기를 또 하게 되면은 또 사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 또 하려면 내용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네. 그래서 그냥 애니어그램 이론에 대한 거를 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제가 이제 그래서 전에 방송을 다 들어봤지. 제가 했어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즌 1을 다 들어봤는데 처음부터 기본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때 이제 설명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랑 조금 더 업데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좀 구성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새롭게 구성을 다시 해봤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시즌 1을 들으신 분들도 다시 들으시면 좋고, 그리고 안 들으신 분들도 여기서부터 들어도 애니어그램의 기초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고 욕심을 부려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구성을 해봤는데 이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애니어그램 기초에 대해서 뭐 맨날 강의 다니고 지금 몇 년째 지금 사골처럼 우려먹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초부터 이렇게 내용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되게 새로운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초부터 해보는 것도, 오히려 너무 기초는 또 우리가 다시 잘 안 보거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준비를 해봤으니까 이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대충 아신다 하는 분들도 처음부터 쭉 보시면은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일단 근데 이제 또 항상 처음에는 지난 방송 피드백 AS와 뭐 공지와 기타 등등부터 시작을 하니까 우선 제가 굉장히 저의 개인적인 엄청난 좋은 소식, 엄청난 스페셜 근황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박수! 이게 저한테 엄청 좋은 일이 하나 김연경 작가한테 개인적으로 있었어가지고, 사실은 뒷북이야. 이 방송이 나갈 때를 생각하면 엄청 뒷북이에요. 제가 이미 자랑을 동네방네 다 이제 저의 SNS 팔로우 하신 분들은 옛날에 다 보셨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죠. 이 방송을 녹화하는 시점이 너무 뜨문뜨문이다 보니까 네. 뒷북이지만 그래도 그냥 이 방송만 보신 분들은 소식을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한번 이제 자랑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죠? 작가님의 소설이 판권이 계약이 됐습니다. 소설 뭐죠? 그래, 이혼하자. 제가 쓴 소설 중에 그래 이혼하자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네. 2017년 초에 나온 건데 그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별에서 왔니라는 소설이 사실은 이제 제일 많이 아실 거지만 애니어그램 다룬 게 그거니까. 그래 이혼하자는요, 저희가 그 등장인물 캐릭터를 성격 유형 분류를 해보자 애니어그램 그거 이벤트를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등장인물들 성격 유형 맞추게 해가지고 저희가 막 선물로 그 책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거기 주인공들 5대 성격 특성 분석도 우리 같이 해보고 기억나시죠? 네. 그게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저희 지금 12화잖아요. 8화 가시면은 그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그래 이혼하자라는 소설이 무려 SBS 드라마국에서 드라마화 하고 싶다고 판권을 사겠다는 제의가 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판권이 팔린다고 이게 당장 드라마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드라마가 실제로 돼서 이게 편성까지 바뀌는 산 넘어 산이에요. 이게 드라마를 예를 들어서 요즘 한 20화 정도 분량을 하잖아요, 많이. 그 20화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는 건물 20층을 올리는 것만큼 시간과 공이 든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몇 년씩 기획하다 엎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작품이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된다고 보장도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작가로서 제가 진짜 이력의 큰 부분을 이제 제가 좀 성과를 본 거기도 하고, 그 소설이 그만큼 또 재미있다는 거를 인정받은 거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소설가이면서도 소설 쓰면서 사는 게 참 힘들다 보니까 다른 길로 많이, 이게 다른 길이잖아.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또 이제 탄력 받아서 이제 좋은 작품, 좋은 소설로 이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겠다고 이제 제가 굉장히 고무가 된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소설이 판권이 팔렸을 만큼 인정받은 작품이니까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네. 다시 한번 이제 그 소설 한번 읽어보시고, 진짜 재밌어요. 꼭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 결혼을 생각하시거나 결혼 생활 중이시거나 뭐 어떤 분들에게 다 추천할 수 있는 좋은 소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네.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찰하는 내용의 책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또 우리 어느 별에서 왔니 또 8화를 또 다시 보신다면 애니어그램이랑 성격 유형에 대해서도 또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네. 추천드립니다. 강추합니다. 네, 그리고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되게 그거 SNS에다 올리니까 인스타 이런 데다가 댓글이 막 진짜 저 처음 이제 저한테 댓글 다시는 분들, 그냥 어느 별에서 왔니 애청자고 지금까지 조용히 그냥 방송만 보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소식을 들어서 제가 너무 기쁘다고 막 사실 나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댓글 달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쵸. 어떤 사람한테는 쉽지만 저도 그런 걸 잘 못하는 성격이라 너무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댓글들이 사실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한 분 한 분 다 제가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또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번 편 방송에 대한 이제 댓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번에 이제 우리 그 게임 중독, 게임 중독이 과연 질병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WHO에서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를 이제 준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중독이 잘 되는 성향이 따로 있냐. 저희가 이제 성격에 대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취약한 체질이 따로 있나요? 이런 거를 물어보셨는데, 방송 그날 녹화 끝나고 허도사님도 저한테 그거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중독이 잘 되는 성격적인 특성이 있을까요? 있죠. 그쵸,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래가지고 중독이 되는 사람들은 약간 좀 그 사람들만 되게 저 사람도 중독됐다고 해가지고 막 되게 안 좋게 보고 편견을 갖고 보고 그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진짜 그 중독이라는 거는 질병이에요. 그냥 네. 뭐 하나에 미쳐가지고 자기를 소홀히 한다, 그거는 이제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중독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그거는 사실 질병이라 모든 질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질병에 취약한 체질이 따로 있잖아요. 네. 똑같은 환경에 놓였는데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네. 것처럼 사실은 중독이 잘 되는 성격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게임 중독도 질병으로 보는 거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네. 그래가지고
어떤 식의 성격이 중독에 잘 걸리냐 하면 이걸 5대 성격 특성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5대 성격 특성 5가지 뭐 있는지. 아, 진짜. 인지찜은 이제 알아야지. 알아야지. 아, 진짜. 당황스럽다. 네. 외향, 친화, 성실, 그 다음에 개방,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높은데 나는 낮은 거. 친화. 이거 했죠? 친화했지. 뭐가 높지? 내가? 제일 높은 거 있잖아요. 본인 성격에 제일 문제점 있잖아. 난 뭐가 높아서 문제야. 신경. 그렇지. 이거 중요한 거다. 신경 써. 다 외웠네. 힌트 줘야 이렇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5개가 다 안 나와도 얘기 들으면 이제 다 아시죠? 뭐가 뭔지. 그럼 여기서 네. 중독이랑 관계 있는 성향이 크게 봐서 2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2가지가 뭘까요? 성실성? 그렇죠. 당연하죠. 성실성이라는 거는 충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지 낮은지거든요. 당연히 성실성이 중독이에요. 성실성이 그러면 높은 게 중독. 낮은 게 중독에 취약하겠죠. 그렇죠. 네. 또 하나. 신경성? 신경성 아니에요. 신경성은 별로 관계없어요. 그럼 개방성? 그게 이제 이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중독 이야기 할 때 그날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도파민 시스템 얘기하면서. 네네네. 도파민 시스템이 뭐죠? 도파민 중독? 그러니까 중독은 도파민 시스템은 어떤 쾌락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파민 시스템의 성능이 좋은 사람은 그 도파민 시스템의 성능이 좋은 외향성. 그렇지. 무슨 말이냐? 저도 다시 배웁니다. 네. 왜 이렇게 새롭지 나? 이게 게임이라던가 술이라던가 아니면 도박이라던가 맞아, 외향성 얘기했었다. 맞아. 기억난다 기억나죠? 이제. 중독이 되는 어떤 것은요, 인간에게 생물학적으로 즉각적인 쾌감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게 물질이든 행동이든 간에. 근데 이제 그게 도파민 시스템이랑 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하면 즉각적인 정말 생물학적인 쾌감과 흥분이 온다. 근데 그게 사람마다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은 그걸 하면 좋은 게 엄청나. 근데 어떤 사람은 좋긴 좋아. 막 게임에서 이겨서 안 좋은 사람이 어딨어요. 저도 좋아요. 저 게임 안 좋아하지만 당연히 이기면 기분 좋지, 재밌고. 근데 그다지 좋지 않아. 이거는 도파민 시스템의 활성도의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활성도가 높은 게 바로 외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쓰는 말은 좀 이렇게 엄밀한 의미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는 한데 이제 5대 성격 특성에서 말하는 외향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를 하면 좋은 게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성향도 높고 그걸 위해서 많이 투자해. 그렇지만 이제 외향성이 낮은 사람, 내향적인 사람들은 뭐를 하면 좋긴 좋지만 그게 그렇게 좋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다든지 아니면 나의 에너지와 뭐 자원을 많이 투자한다든지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런 외부적인 그런 보상이라고 하거든요. 보상에 별로 연연하지 않고 그냥 혼자만의 조용한 삶을 살아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뭔가 보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거예요. 의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보상, 도파민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지루해해요. 굉장히. 그게 힘든 거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중독에 취약해요. 게임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게임 보면은요, 되게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게임 중독까지는 이제 중독은 다른 얘기니까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있잖아요. 보통 게임이 우리 생각하기에는 방에서 계속 이것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되게 덕후 같은 되게 내향적인 사람들이 게임을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게임을 좋아해요. 게임 재밌으니까. 근데요, 의외로 게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외향적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밖에서 활동도 많이 해. 사람도 많이 만나요.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해. 일 욕심도 있고. 근데 그러고선도 집에 가서 또 게임한다.
그런 사람들은 외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게임은요 진짜 막 우리 인류의 원시적인 어떤 그런 충동을 자극해요. 우리 인간 내면에는 진짜 그런 폭력성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진짜 우리가 살다 보면 있잖아요. 진짜 막 누군 진짜 죽이고 싶잖아. 근데 그리고 근데 그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너무 싫어서 죽이고 싶다 그런 거보다도 인간의 내면에 그 내재된 폭력성이 있어요. 작가님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 당연히 있죠.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저는 있는데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면은 빈도가 적겠죠. 저는 이렇게 오래 준비합니다. 복수를. 되게 티내고 흥분하지 상당히 않아요. 즉흥적으로. 저는 굉장히 오래 그 보복을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내 그 원한이 생각만 하다가 누그러지잖아요. 사람이 다 그렇게 되면은 보복을 안 하는 거고 안 누그러지면 보복해요. 저는. 조심하십시오. 김현경 작가님 주변인들. 제가 약간 복수하는 스타일이에요. 잊지 않고 있다가 하여튼 간에 사람은 그런 막 이게 사냥하고 꼭 저 사람을 죽이진 않더라도 그런 본성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고 경쟁에서 이기고 나를 방해하는 세력을 떨궈내고 이런 거에 굉장히 열심이지만 우리는 원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와 진짜 때리고 싶다고 해서 다 때리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경쟁할 때도 내가 경쟁하고 싶다고 진짜 인정사정 안 보고 다 제껴버리면 그거는 사이코패스지. 보통은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협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은 그거를 충족할 수가 있는 거지. 대리만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일상생활이나 일을 하면서도 그 외향성이 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그거를 충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그렇게 풀지 못한 그런 거를 풀면은 사실 그러기만 하면은 네. 게임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오히려 좋은 거지. 스트레스 푸니까 좋은 거지. 근데 문제는 그런 것 자체가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쾌감이 너무 크거든요. 이게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쾌감은 너무나 제약이 많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는.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게 우리한테 주는 쾌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기에 중독이 돼버리면은 일상생활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제끼게 돼. 이게 더 좋으니까. 즉각적인 쾌감을 주니까. 근데 이제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게임에 빠질 확률이 높지만 성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알죠. 내가 이거를 하는 거는 스트레스 해소해서 끝나야지. 내가 여기에 매달리게 되면 일상이 망가지고 건강을 해친다. 관계를 해친다는 거를 알면은 적당히 해야지. 라고 해서 끊을 수가 있는데 이게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외향성이 좀 낮은 사람은요. 근데 사실 성실성이 약한 게 정말 중독에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외향성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이 무료하고 어쨌든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뭔가 사는 재미가 있어야 되죠. 미안이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술이라든지 손에 이렇게 뭐 단 거라고 하든지 쉬운 거를 찾게 되는데 그거가 습관이 된 후에 이거를 컨트롤을 할 수가 없으면 그것 때문에 일상이 망가지게 되니까 성실성이 더 중요하긴 해. 내가 보면은 그렇기는 하지만 외향성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제 동생 얘기를 해볼게요. 제 동생이 이제 외향성이 높고 성실성이 높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생 때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이 친구랑 저랑 1살 차이고 대학생 때 같이 자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노는 게 똑같았어요. 그냥 집에서 책 읽고 뭐 친구들이나 만나서 그냥 수다나 떨고 그게 다예요. 근데 이제 제 동생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어요. 이 친구는 외향성이 높은 친구다 보니까 칭찬을 받고 싶어서 사실은 놀고 싶은데 저는 그냥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열심히 한 케이스고 물론 뭐 시험 잘 보려고 하기도 했지만서도 저는 놀라고 해도 놀지를 않아요.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 취미가 없어. 이 친구는 하여튼 간에 공부를 열심히 고등학교 때까지 하다가 이제 대학교에 갔어요. 대학교에 갔는데 대학교 되게 잘 놀기로 유명한 대학에 갔어. 이제 요즘 대학생들은 안 그렇지만 제가 대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대학교 가면 놀았거든요. 일단 대학교에 가서 진짜 미친 듯이 노는데 고삐 풀려서 놀지. 고삐 풀렸어. 그동안 얼마나 놀고 싶었는데 그럼요. 참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자취를 했는데 저는 정말 그 동생 얼굴 볼 수가 없어요. 저가 잔 다음에 들어오고 제가 일어나기 전에 나가요. 매일매일. 와. 그렇게 놀았거든요. 와, 진짜 체력 부럽다. 진짜 부럽죠. 체력도 좋긴 좋아. 저랑은 틀려요. 근데 하여튼 이 친구가 근데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대학생들이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있었어. 그전에는 못하는 거. 뭐냐면 당구야. 당구 쳐요? 당구 아니요, 못 쳐요. 나도 전혀 치고 싶지도 않아. 저는 일단 무슨 스포츠 게임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 이기는 거에 관심이 없거든. 근데 우리 때는 이제 대학생 되면 딱 당구장 가는 거야. 저도 가는 봤어요. 포켓볼 좀 쳐봤는데 못 치고 재미도 없더라고. 근데 하여튼 간에 이 친구 이제 당구를 배우려고 했는데 겁나 열심히 배웠겠다. 딱 해봤는데 이거 내가 치면은 끝장나겠다 싶더래요. 이게 당구에 한 번 빠지면요. 당구가 이게 또 포켓볼이랑은 다르잖아. 당구도 엄청난 그 또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 당구의 세계가. 그래가지고 이 당구에 빠진 사람들은요,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은 이게 그 천장에서 그 공이 막 굴러다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딱 보는데, 내가 이거 당구 치면,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수업에 안 들어오고 당구 치러 가는 거 기억나고, 그쵸? 기억나죠? 요즘 대학생들 뭐하고 노는지 진짜 모르겠다. 요즘에도 그런가? 하여튼 간에 얘가 딱 보고서는, 이거 하면은 나는 다 째고 당구만 치겠다, 촉이 딱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예 안 배웠대요. 성실성이 높아서 자세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게임 같은 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는요,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중독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자세거든요. 좋아하는 거는 일단 시작하면 끊기가 너무 힘들어. 그거를 적당히 하는 거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성실성이 진짜 엄청 높던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딱 사이즈 보고, 이거는 내가 빠지면 노답이다 싶으면 그냥 아예 그냥 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먹을 걸 집에 놓으면 못 참아. 옆에 있는데 어떻게 안 먹을 거야. 그러면은 아예 안 사다 놔야지 되는 거야.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거든요. 옆에 있는데도 안 먹을 정도면은 그거는 진짜 성실성이 엄청난 거지. 근데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 그리고 왜 고행을 해야 되냐고. 안 따라 놓으면 될 거를.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근데 저는 그때가 이제 그 얘기를 대학생 때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너무나 신선한 거예요. 저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야, 나는. 물론 나도 만화책. 난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나보다는 외향성이 높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술 좋아하고, 저도 만화책 좋아하지만, 저는 뭔가, 빠지면 못 끊을까봐 안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해봤거든요. 제가 드라마 보면은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서 안 보는 것도 있어요.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시작을 안 해. 그렇구나. 나는 뭔가 그렇게까지 빠져서 못 끊을 정도로 뭐 내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진짜 빠져가지고 막 밤잠 안 자고 막 진짜 드라마도 왜 하루 종일 본다고 저 그렇게 하잖아요. 봐요,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아무리 재밌어도 피곤해. 다음 편 보면 궁금해가지고 못 참잖아. 그래서 왜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은데도 막 밤새서 보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그만큼 재밌기 때문이야. 피곤한 게 아니야. 근데 저는 뭘 해도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피곤하면 그만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신기했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중독성에 취약한 성격은 높은 외향성과 낮은 성실성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실성이 조금 더 중요하다. 네. 나는 성실성이 높고 외향성이 낮으니까 중독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격 자체 열정이 없는 성격이야. 그냥 끈기가 있을 뿐이지.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건의하실 내용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가능한 저희가 답변을 모두 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김현경 어느 별에서 왔니를 검색하시면 채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김현경 검색하시면 작가님 블로그, 페이스북 어느 별에서 왔니 검색하시면 방송 페이지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여기 있고요. 구독하기, 이웃과 팔로우 누르시면 방송 관련 소식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감사합니다.